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도 꾸준히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라면은 이제 간단한 임계경로 계산하는 부분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모두 어떤 이해 부분이 아니라 암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인데 뒤에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우리가 과목을 배우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뒤에 공학이라는 말이 붙었죠.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고 한다면 공학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에다가 적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 운영, 유지 보수 이런 전반적인 이런 과정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또 서술적이고 또 정량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학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지 말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학문이 나왔을까?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생각을 해낸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0년 동안 판단을 해봤더니, 소프트웨어 수요는, 이런 소프트웨어 좀 개발해 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은 100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개발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개발자는 1.8배 정도밖에 증가가 안 일어났다 그죠. 이런 소프트웨어 좀 개발해 주세요 라는 요구는 100배 정도 났는데, 사람은, 개발자는 1.8배 정도. 네. 그죠? 그 다음 이제 개발 인력은, 전체적인 개발 인력은 10배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왜 그랬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전문 인력이 부족할까? 소프트웨어를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는 게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뛰어들지 않은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 장비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드웨어를 다루려면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기술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를 다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어느 정도 기일이 걸릴까? 그런 예측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성 기술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육성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나토 과학위원회에서 1968년도에 소프트웨어 위기사항을 처음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는 무엇이냐? 하드웨어의 빠른 속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의 속도가 느린 현상,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개발을 해도 소프트웨어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에 대한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인력이 부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인건비가 이제 상승이 되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이거든요.
인건비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머리로서 하는 거죠. 기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물론 어느 부분은 또 기계한테 맡기겠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사람이 붙으면 6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거를 사람을 2사람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예, 더 많이 기일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빨리 개발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그냥 자기 맘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적하는 거죠. 개발했고 이제 뭐 1년, 2년 유지보수 기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면, 문서화가 되어 있다면 그걸 다시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매뉴얼도 전혀 없는 거죠. 한 사람, 2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그냥 딴 데로 가고 그러다 핸드폰 번호 바뀌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유지보수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제작을 과학적으로 하자. 과학적인 지식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응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실용화하자라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공학의 개념, 과학의 개념,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에 체계적으로 또 숙달되고 수량화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학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EEE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기전자 공학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공학에 대한 최대 기술 조직이고 여러 가지 표준 연구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 조직이고요. 이 조직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데이터 통신 쪽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어떤 표준화를 잡는 조직이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대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소프트웨어 생산성, 품질을 향상을 시키자. 그다음에 작업 만족도를 증대를 시키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 자,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는 이유, 가장 경제적인 방법, 즉 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요약을 해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입니다. 고품질,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극대화하자. 최고의 사용자 만족도를 달성을 하자. 자, 의뢰자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소프트웨어 좀 개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결과를 사용자, 의뢰자한테 줬을 때 바로 이거야.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달성을 하자. 적정한 비용, 기간, 자원을 투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 개발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나와야죠. 그 다음에 얼마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6개월입니까? 뭐 1개월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뭐 도로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거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편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떠세요? 그냥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완료 날짜를 알 수 있지? 네, 분석하는 거죠, 자기들이. 네, 적정한 비용, 그 다음에 적정한 기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밑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적인 접근은 왜 필요하나요? 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만질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런 무형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공식도 없는 하나의 개발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런 개발되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의뢰자에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뀐 거죠. 어차피 한번 개발하면 우리가 몇 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잘 해야죠. 의뢰자가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 의뢰자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뭘로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죠. 서로의 의사표현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도에 따라서 분석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자의 요구에 우리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은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학적인 이런 접근을 통하면 생산성, 품질, 비용, 만족도를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다. 비용은 절감할 수 있고 만족도는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 어떤 방법,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게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어떠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을까? 개발하는 기법에서는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프로그램, 구조적인 개발 기법, 객체에 대한 개발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법에는 이제 품질 보증, 형상 관리, 재사용, 위험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게 있다. 개발 도구와 방법론에서는 설계 도구, 시험 도구, 역공학 도구 이런 게 있다. 자,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거고 하나하나씩 따져볼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건데 이제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좋은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 이것에 이제 역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용의 편리성입니다. 쉬워야 된다, 그죠? 사용하기 용이해야 된다, 그죠?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도 있고 저 버튼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좋아하나요?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용이성, 유지보수가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정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S라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 제품이 좋기도 하지만 AS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유지보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제품을 우리가 좀 사기 꺼려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 AS 문제죠.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죠. 또 그 회사가 없어졌을 때의 또 유지보수에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일단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역점을 둬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효율성입니다. 효율. 우리가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면 어때요? 최소한의 시간 안에 내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이식성입니다. 이식한다. 우리가 심장 이식한다.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잘 작동이 되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엑셀로 뭔가 문서를 만들었어요. 자, 그걸 저장을 해가지고 친구 집 컴퓨터에 가서 실행을 하면 되나요? 되죠. 그럼 그건 우리는 이식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네. 또 다른 하드웨어 속으로 들어가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식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뢰성이다. 오류가 없이 일관된 정확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사용성입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은 다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분으로도 재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사용 용이성입니다. 용이성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상호 운영성,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이 점에 역점을 둬서 개발을 하면 좋겠군요라는 거죠. 그죠?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듯이 한번 이제 읽어보면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또 뭐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위기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 크게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관계가 뭔가, 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났느냐. 자, 소프트웨어 비용이 증가가 됐다. 유지 보수 비용의 감소. 유지 보수 비용은 여러분이 작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AS 비용은 작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네, 작은 게 좋죠. 유지 보수가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날 필요는 없죠. 소프트웨어 위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난 거니까 관계가 먼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잉크젯 프린터 또는 레이저 프린터를 샀어요. 네, 뭐가 문제죠? 네, 유지 보수비가 좀 많이 들죠. 잉크 값이 많이 들잖아요. 잉크 값이나 프린트 값이나 막상막하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문제점. 좀 유지 보수, 토너 값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잉크 값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과 생산성의 제고, 생산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개인에 의존한 시스템 개발, 어떤 정형화된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시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그냥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네. 자, 소프트웨어 이제 위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 어떤 위기가 있느냐, 거리가 먼 겁니다. 먼 거. 네.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한 사람이 만들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개발 인력의 급증이 아니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10명이 덤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자,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부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거죠. 또 개발 비용이 막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정답은 2번이 되죠. 네, 2번. 자, 3번 갑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인지. 자, 소프트웨어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공학적 원리의 체계다 그랬습니다. 자, 뭐든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도구만 연구한다 그랬죠. 뭐뭐만. 이건 답이 아니죠. 다른 것도 연구를 하죠. 자, 3번 가보세요. 가장 경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도구, 절차 이런 것들의 체계다. 다 좋은 말이 써져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4번. 점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만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면 되나요? 아니죠. 항상 우리는 저렴하다. 그 다음에 뭐가 와줘야 돼요? 품질 우수가 들어와죠. 네,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먼 것. 자, 1번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운영, 유지보수, 파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다. 맞죠? 2번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맞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의 비용으로. 자, 여기서 틀렸죠? 네. 최대 비용을 많이 들이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죠? 네, 최소의 비용으로 3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문제는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네, 꼼꼼하게 문장을 읽어보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3번이 답이 되죠. 4번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공학적 원리를 정립을 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문이다. 네, 그죠? 네. 자, 5번 갑니다. 소프트웨어 위기 발생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네. 소프트웨어 생산성이 어때요? 저조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1번이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부재, 다 안 좋은 말. 네.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위기가 발생했어요. 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러 가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어떤 기법으로 개발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나의 생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나누고 비용을 또 자원을 예측을 하고 각 단계별 주요 활동을 이제 규정을 하자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이런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는 이런 모델로 하면 좋더라. 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가 있냐면 폭포수형, 프로토타입, 나선형, 또 하나 여러분 교재 하나 또 있죠. 자, 이런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고 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폭포수형입니다. 폭포수형 모델입니다. 우리가 뭐가 들어갔어요? 워터폴 들어갔죠. 폭포가라는 말이 들어갔죠. 자, 여기에 이제 산이 있어요. 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다. 폭포가 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전 단계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폭포수용 모델은 순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면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는 순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다. 개발의 흐름이 마치 폭포수처럼 지속적으로 아래로 향한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아래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포수용 모델을 따르기 위해서는 완전히 순차적으로 한 단계를 진행해 가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단계가 있겠죠.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무슨 단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단계를 이제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가야 되고요. 한 단계가 완전히 완료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한 단계가 완전히 완료됐을 때 그 단계에서 나온 추출물이 있어요. 그게 명확해져야지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거는 1970년대에 많이 소개된 모형이고 가장 오래됐어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용된 게 그래서 폭넓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된 거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 가장 오래됐으니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했고 이 모델 기법을 채택을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의뢰자가 이것 좀 개발해 주세요. 나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것에 맞게 개발을 했죠. 그럼 의뢰자한테 만족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성공된 사료가 많은 거죠. 근데 의뢰자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데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럼 실패한 것이 되죠. 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뭐 하루 이틀 밤새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2년 걸려서 완료를 했는데 이게 도루아미 타블이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각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설명을 주고 이것에 맞는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 그게 이제 폭포수용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정의가 분명하죠. 네. 그리고 전체 공정의 이해가 용이하고 단계별 산출은 명확합니다. 단계별 정의도 명확해야 되고 단계별 산출문도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의 개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도 밑줄 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의뢰자가 말을 할 때 처음에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의뢰자가 요구하는 것을 개발자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의뢰자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구나. 그걸 완벽하게 개발자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모델 기법이 돼요. 그런데 의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 모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이럴 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죠. 됐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모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모델 방식을 선택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문제점이 이제 점점점 가서 나중에 구체화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관리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일단 쉽다.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진다. 의뢰자가 이제 요구사항을 중간에 바꿨다 그거죠.
그러면 이 모델 방법으로는 이제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낮고, 기술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요구사항이 명확한 경우에 이 모델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될 거, 폭포수형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뭐냐? 가장 오래되었다, 전통적이다, 성공 사례가 많다, 거기까지 기억하고 각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해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다. 요구사항이 명확한 경우에 채택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폭포수형 모델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계로, 자, 여러분 이 단계는 기억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들어간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비용적인 면, 그다음에 자원, 뭐가 필요한지, 얼마 만에 완성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다 산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대강 이제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뢰자가 이런 이제 비용적인 면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요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요구하는 것을 이제 들어준다 그거죠.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안 되면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객들한테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제 개발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제3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개발자야. 그런 그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입니다. 사용자가 이것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충분한 의사소통과 또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줘야지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줘야 되겠고, 세심한 문서화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해도 되겠어. 타당해. 라고 판단했으면, 고객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요구 분석을 합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를 들어가야 되겠죠. 설계. 우리가, 집 짓기 전에 뭐 하죠? 설계를 하죠. 설계도 그리죠. 그러듯이 이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구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부 사항에 대한 것을 기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현을 합니다. 실제 이제 언어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이 됐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죠. 뭔가 문제 없나? 예, 테스트를 거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해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용되고, 전달된 이후에도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고객이 써보고 나서 이 기능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능의 향상을 요구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단계를 꼭 기억합니다. 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요구 분석, 사용자 말 잘 들어야죠. 설계 구현,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테스트한 다음에는 이제 유지 보수가 들어가줘야 되죠. 이렇게요. 네, 되겠죠? 이게 무슨 모델이다? 폭포수형 모델이다. 폭포수 모델입니다. 자, 특징적인 거 잘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제 어떤 모델이 있을까 또 궁금하죠?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프로토타입 모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폭포수형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본다면 사용자의 요구가 정확해야지 돼요.
볼게요. 그런데 이제 서로 살아온 분야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라고 본다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문 용어들을 개발자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사용자는 어떠세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걸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가 조금 아리까리해요. 그럴 때는 뭐를 선택하냐? 모형물을 하나 딱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용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다. 그죠? 아,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때 말문이 트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로 한번 볼까요? 프로토타입 모델. 프로토타입이다 라는 것은 원초적이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최초라는 뜻이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모형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단한 모형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도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여주니까 사용자는 기능에 대한 추가, 이 기능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능 좀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삭제해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요구를 어때요?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모형물을 다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죠. 의뢰자가 만족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개발자는. 네. 자, 이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최고의 특징은 뭐예요? 최고의 좋은 점은 모형물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 2년 정도, 2년 걸렸다, 1년 걸렸다, 2년 걸렸다. 그 1년, 2년 동안 의뢰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게 잘 구현되고 있나? 그런데 초기에 모형물을 쫙 만들어주니까 어때요? 이렇게 구현되구나. 얼마나 속 시원하게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의 모형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요구 분석의 어려움. 요구 분석이란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가 말하는 거라 그랬죠. 요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또 전문 용어가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잘 말을 못하는,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걸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유지보수 단계가 별도로 없이 개발 단계 안에서 모형물 보여주고 이거 고쳐주세요. 그럼 바로 고쳐주고 다시 모형물 만들고, 네, 이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폭포수형 같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2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물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오류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럼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되죠. 그럼 얼마나 많은 노력, 비용이 들겠습니까? 근데 얘는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오류를 수정한 것에 비하면 노력, 비용,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많이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고 요구사항의 변경할 수 있다 그거죠. 네, 여기서 시제품 만들었는데 이거 오른손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손이 뭐 90도밖에 못 올라가는데 180도까지 올리게 해주시오. 뭐 그런 요구사항을 바로 받아들여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폭포수형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했을 때 채택하는 방법이고, 자, 프로토타입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불문명할 때 채택하는 모델 방식이 됩니다. 구분이 되겠죠? 네. 자, 장점 한번 보세요. 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은 폭포수형을 말하는 거죠. 폭포수형은 시스템이 완성된 후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기간이 2년이다. 2년 뒤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프로토타입은 개발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좋겠죠? 네. 자, 변경이 용이합니다. 이렇게요. 사용자가, 관리자가 프로토타입을 직접 운영해 보는 거죠. 모형물을 직접 운영하니까 변경할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점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불문명할 때 사용한다. 오류를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또 변경이 용이하다.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점은 뭘까? 장점 했죠. 네, 단점이 뭘까? 문제는 뭘까? 모형물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어쩌죠? 네, 비용이 많이 들죠. 모형물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조그만 거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뭐 2000세대를 짓는다. 그럼 뭘 보여줘요? 모델하우스 보여주죠. 모델하우스 지어서. 네. 자, 이런 식으로 모형물을 만들기 때문에 안 만들었을 때에 비하면 비용이 들고 그 모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을 때에 비해서 모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개발되는 시간 외에 뭐가 들어가요? 모형물을 만드는 시간,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서 변경하고 또 모형물 만들고 변경하고 또 모형물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비용도 늘어나게 되죠. 자, 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이제 하나의 모형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모형물에 이제 들어갈 기능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걸 이제 최종 결과물로 오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자, 폐기를 할 때, 이제 모형물 어때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났어요. 모형물은 어쩌죠? 버려야죠. 네. 폐기는 폐기할 때 또 그냥 버리나요?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모델하우스 어때요? 끝났어요. 아파트 다 마감됐어요. 모델하우스 어쩌나요? 철거해야 되죠. 거기 있는 이제 부자재들 다 어째요? 버려야죠. 네, 폐기 처분. 그 폐기할 때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개발 단계를 볼까요? 얘는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구 분석합니다. 요구 분석. 네, 그 다음에 설계. 자, 모형물 만들어요. 네, 고객한테 물어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4가지입니다. 자, 요구 분석은 뭘다? 어디서나 요구 분석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은 고객과 만나서 고객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해야죠. 네, 모든 건 다 문서화 시켜줍니다.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을 했는데 지인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어요. 뭐죠? 용돈 삼아 했겠죠? 하고 나서 이제 개발해주고 나서 의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사용하다가 오류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이제 개발자가 서로 아는 사이니까 걱정하덜덜 말어. 오류가 나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그런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몇 년을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 네. 밥 먹을 때 전화하고, 너가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확하게 문서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체의 목적은 무엇인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네. 그래서,
불완전한 요구사항은 윤곽은 잡은 다음에 이제 점점점 정제해 나가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을 해야 되겠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프로토타입 설계. 자,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제 집어넣을 명령어는 뭘고 또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기능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되고, 자, 프로토타입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나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평가, 고객한테 주는 거죠. 네, 잘 됐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토타입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모형을 만든다. 요구사항이 불문명한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모형이 있을까? 나선형 모형이 있습니다. 나선형. 나선형은 이제 나선 모양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개발 단계를 이제 반복적으로 나선형이니까 끝이 없어요. 얘는 계속 수행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속 하면서 이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험 분석, 고객과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험 분석하고 개발을 하고 고객 평가하는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 이 모델에서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위험 분석입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뭐죠? 네, 오르죠. 네,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 끝이 없이 돌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개발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나선형 모델을 채택해서 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위험 분석 단계에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초기에 위험 분석을 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런 위험한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을 한 다음에 고객의 의견을 드려요. 그럼 고객이 이제 뭐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다시 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분석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해 또 개발을 하고 또 고객한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여기다 받아들여서 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분석의 가장 핵심입니다. 4단계의 과정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나선형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획 수립이란 무엇일까?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지정한 목표를 정의를 하고 진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제약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이제 위험 분석입니다. 나타날 상황을, 위험 요소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개발이죠. 네, 개발 및 검증입니다. 네, 위험 평가한 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모델을 선택하는 단계. 고객 평가는 뭐냐면 이제 개발된 것을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낼 수도 있겠죠. 또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이제 돌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쓰이는 단계가 이거 3가지예요. 폭포수형, 프로토타입, 나선형, 이 3가지고, 우리는 이 3가지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보면. 자, 폭포수형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폭포수형은 이제 단계별로
네, 정형화된 접근 방식이다. 단계별로 산출물이 나와야 된다. 요구사항이 불분명할 때 선택을 한다. 자, 프로토타입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모형물이 생각이 나야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할 때 선택을 한다. 라는 거요. 네. 나선형 위험관리 위주의 접근 방식이다.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발을 할 때 여러분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조금 문제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처음에 딱 한 번만 말하고 이대로 해주세요 하고 끝 해가지고 그대로 쭉 진행하면 되는데 중간에 요구사항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톤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배경색도 파란색, 각각의 아이콘도 좀 파란색 계통,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조그만 그림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블루 계통, 글자 색깔 그런 거 다 했다 그거예요. 근데 의뢰자가 자고 일어났더니 좀 분홍색 계통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홍색 계통으로 해주세요. 그런 거.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최고로 생각하는 게 사용자의 고객 판단이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쇼핑몰에서도 어때요? 여러분이 무슨 물품을 사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이 사람이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옷에 관련된 메일을 보내는 거죠. 옷에만 관심이 있는데 막 생필품에 관련된 메일을 보내면 어때요? 이 사람이 고객이 좋아할까요? 싫겠죠.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성향을 판단을 해서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것을 이렇게 쇼핑몰에서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에서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 그때그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모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어요. 그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에요. 익스트림 할 때 중간 두 번째는 X자를 따가지고 XP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가, 의뢰자의 요구가 시시각각 변동이 심한 경우에 적합한 개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의뢰자의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는 거죠. 네, 그럴 때 적합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처를 하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지향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떠세요? 좀 고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회사를 하나 딱 차려가지고 개업 기념으로 수건을 이제 딱 배포를 하려고 수건을 이제 맡기는데 부하 직원한테 시키겠죠? 근데 이 사장님의 변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 하나 시키면서 A라는 수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A라는 제품으로 이제 가격에 맞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있지 해가지고 또 비싼 걸로 시켰다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C로 바뀌고 거기다가 글자를 쓰는데 또 글자 내용 했는데 이 내용을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하나 주문하는데 한 20번 정도 계속 바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이게 너무 심한 경우를 이제 예로 든 거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뀔 때 시시각각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 적합하다. 갑이냐, 을이냐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할 때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신에 의해서 실천을 하자. 먼저 보면 홀 팀에서 팀이다 그거죠. 네. 그래서 얘는 팀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이라는 것은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포함하는 부분이고 사용자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정신이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닝 게임입니다. 게임. 자, 게임이 들어왔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2주를 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2주.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2주를 주기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모형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같이 움직여요. 그거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무엇이, 얼마만큼 개발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네.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고 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봐야죠. 의뢰자가 볼 수 있다. 과정을. 네. 그게 투명성이다. 볼 수 있습니다. 컨서머 테스트가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자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의뢰자한테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다 보니까 의뢰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게 나오는 중간에 한 번도 못 본 거죠. 예, 그래서 결과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실패를 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XP는 반복적으로 그런 컨서머 테스트를 거치고 또 사용자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스몰 릴리즈입니다. 주기적으로 모형물을 의뢰인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되는 그런 모델을 보고 또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의뢰자가 요구한 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심플 디자인입니다. 복잡한 건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코딩을 간단하게 하자. 코딩이라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간단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어 프로그램입니다. 2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합니다. 코딩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의 프로그래머가 함께 코딩을 하고 함께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1명은 코딩하고 1명은 테스트하고 하여튼 2명 이상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개발은 XP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방안이다. 테스트를 거치고 코딩을 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간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 중 하나인 나선형 모델, 나선형,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되죠. 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포포스형과 프로토타입을 결합한 것이다. 점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위험 분석에 최대 중점을 둔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생각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위험 분석이 있었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관리가 복잡하다. 대규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이건 이제 끝이 없이 뺑뺑 돌아가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폭포수형 모델로 했을 때 순서. 제일 먼저 뭐 했죠? 계획을 세웠죠. 네. 계획을 세웠어요. 네. 이거는 과연 타당할까? 의뢰자가 이제 요구를 하면, 이거 타당할까? 우리 기업이 참여할까? 소프트웨어 개발할까? 계획을 세우겠죠? 오케이, 개발하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요구 분석을 들어봅니다. 사용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이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설계 구현하는 거죠. 네, 설계도 작성하고 그다음 설계도 작성했으면 뭐하죠? 만들어야죠. 만드는 걸 이제 우리는 구현이라고 그러죠. 구현했어요. 그 다음에 어째요? 네, 테스트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겼으면 유지보수
입니다. 그래서 4번처럼 해주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세요. 네,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이 가장 적절하게 선택된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각각 모델별로 선택해야 되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죠. 자, 구축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하다? 그럼 뭐 선택할 거예요? 네, 그러면 모형물 만들어서 보여줘야죠. 네, 1번 맞죠? 자, 2번 개발 중에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폭포수형을 선택했다. 아니죠. 폭포수형은 어때요? 중간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중간에 고치기 힘들다라는 거죠. 3번 위험 분석. 위험 분석하면 여러분 무슨 형이 생각이 나요? 무슨 형이요? 나선형이 생각나야죠. 네. 응용 분야가 4번. 응용 분야가 단순하다? 나선형이다? 아니죠. 얘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한 것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나선형 모형의 개발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뭐 세웠죠? 계획, 플래닝. 두 번째, 위험 분석했죠? 리스크 아날라이스, 위험 분석이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네, 개발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고객 평가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5번 가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타입 그럼 여러분 뭐였어요? 모형물이었죠? 모형물. 자, 프로토타입 모형은 발주자,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모델 제공한다. 두 번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모형물을 만들어주니까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번째, 프로토타입 모형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유지보수가 따로 없는 거죠. 네,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4번,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에 최초의 오류 발견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폭포수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